프롤로그. 그날 밤 피아노 건반 위로 땀방울이 떨어졌다. 수진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방음이 완벽한 연습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수진 씨. 강민혁 지휘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의 손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 이러시면. 수진의 목소리는 거부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피아노 앞에 함께 앉은 두 사람. 쇼팽의 녹턴 악보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미 음악은 핑계에 불과했다. 당신의 연주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바로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열정이. 수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 3개월 전. 수진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5시 맹골 같은 원룸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가락 스트레칭부터 했다. 낡은 전자 키보드 앞에 앉아 2시간 연습.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그리고 오전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엔 호텔 라운지 반주자로 저녁엔 결혼식장 피아니스트로 뛰었다. 27세. 음대 졸업 5년 차. 통장 잔고 87만 원. 매일 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니? 하지만 답은 뻔했다. 어릴 적 엄마가 중고 피아노를 사주며 했던 말. 수진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이걸로 내가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줘. 엄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진에게 남은 건 600만 원짜리 낡은 피아노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뿐이었다. 국제음악 콩쿠르. 이번이 나이 제한상 마지막 기회였다. 우승 상금 5천만 원, 그리고 해외 유학 전액 지원. 무엇보다 음악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녀는 이번 콩쿠르에 모든 것을 걸었다. 수진아. 피아노 학원 앞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지우였다. BMW를 몰고 나타난 친구는 언제나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 콩쿠르 준비 때문에 제대로 못 자는 거지. 지우는 수진의 거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우.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그녀의 아버지는 강민혁,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지휘자였다. 둘은 음대 동기였지만 졸업 후 삶의 궤적은 정반대로 갈렸다. 지우는 화려한 무대에서, 수진은 뒷골목 피아노 학원에서.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가 주최하는 음악 페스티벌 있잖아. 거기 가자. 세계적인 연주자들 많이 와. 네트워킹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넌 진짜 너무 지쳐 보여. 지우의 제안은 순수했다. 하지만 수진은 주저했다. 지우의 세계는 너무 눈부셨다. 그 빛 옆에 서면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우야, 난 괜찮아. 콩쿠르 준비해야 하고. 야, 하루 이틀이야. 오히려 리프레시하면 연습도 더 잘 될 거야. 제발 좀 나와. 넌 맨날 혼자 틀어박혀 있잖아.
지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도 지우의 화려한 세계가 궁금했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페스티벌의 밤. 강원도 리조트는 수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거대한 콘서트홀, 최첨단 녹음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가들. 환영 리셉션장은 샴페인과 클래식 선율로 가득했다. 저기 봐, 우리 아빠야.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민혁 지휘자. 50대 초반의 그는 음발을 뒤로 넘긴 채 여러 음악가들과 대화하고 서브타이틀즈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깊게 파인 눈과 주름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수지는 멀찌감치 서 그를 바라봤다. 그녀도 그를 알고 있었다.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한 최초의 한국인. 그래미상 후보에 3번 오른 거장.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TV와는 또 달랐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압도적이었다. 수진이 왔구나. 강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가 소개했다. 아빠, 내 제일 친한 친구 수진이야. 피아노 전공했어. 아, 그래요. 강민혁은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는 순간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지우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콩쿠르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선생님. 수지는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왜 피아노를 칩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답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칩니다. 강민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정직하군요.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 연습실 3번으로 오시겠습니까?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파국으로 향하는 첫 번째 초대. 금지된 경계선. 밤 10시 연습실 3번. 복도는 고요했다. 수진의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연습실 3번 앞에서 멈춰 섰다. 문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왔다. 라흐마니노프. 강민혁이 직접 연주하고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수진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떨렸다. 이성은 돌아가라 외쳤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강민혁은 피아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그가 연주를 멈췄다. 방음이 완벽한 연습실. 밖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 그리고 단둘뿐. 앉으세요. 강민혁이 피아노 옆 의자를 가리켰다. 지우에게 당신의 쇼팽 연주 영상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학원 발표회 영상이더군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조악한 영상을 거장이 봤다니.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영혼이 없더군요. 당신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적을 대하듯이.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쳐보시겠습니까? 여기서.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피아노를 내주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얹었다.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그녀가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비싼 악기였다. 그녀는 쇼팽 녹턴 20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10분 후 마지막 음이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다. 역시.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음표를 연주했지 음악을 연주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민혁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왜 그렇게 완벽해지려 합니까? 누가 당신을 그토록 몰아붙였습니까?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던 것. 수진아, 꼭 성공해야 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전 실패할 수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콩쿠르가 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나이 제한도 있고 돈도 없고. 만약 이번에 안 되면 전 그냥 평범한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살아야 해요. 전 그건 견딜 수 없어요. 강민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부드러워졌다. 수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음악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성공을 사랑합니까? 그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강민혁이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주하는 순간 행복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에만 집착하죠. 당신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쇼팽의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달랐다. 그의 연주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 들리십니까? 이게 음악입니다. 그가 연주를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위험한 고백. 제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민혁이 갑자기 고백했다. 제 아내를 아십니까? 한소라. 네, 유명한 성악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겠군요. 그녀는 10년 전 성대 결절로 은퇴했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 후로 그녀는 저를 원망했어요. 제가 그녀를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제 성공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가 희생되었다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왜 그가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파리에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우리는 사실상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딸 지우와도.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휘자로서는 성공했지만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실패했어요. 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강민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처음으로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거장도 지우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한 남자로.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기다리세요. 강민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포겠다. 그리고 함께 건반을 눌렀다. 이렇게요. 힘을 빼세요. 피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이 너무 뜨거웠다. 그의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해보세요. 이번엔 두려움 없이. 강민혁이 속삭였다. 수지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서 가이드하며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름답고 슬프고 위험하게 친밀한 선율. 곡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이 앉아 있었다. 강민혁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손 위에 있었다. 수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안 돼요. 수진이 손을 빼며 일어섰다. 이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강민혁도 일어서며 물었다. 제가 당신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당신에게 진짜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지우는 제 친구예요. 저도 압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건 음악입니다. 순수하게 음악일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콩쿠르 준비를. 수지는 갈등했다. 이성은 도망가라 외쳤지만 그녀의 심장은 달랐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다. 생각해보세요. 강민혁이 명함을 건넸다. 개인 레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 당신의 재능이 아까워서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을. 깊어지는 늪. 첫 번째 레슨. 3일 후 수지는 강민혁의 저택 앞에 서 있었다. 성북동 언덕 위 현대식 한옥이 위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5번이나 돌아서려 했다. 그냥 음악 레슨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초인종을 눌렀다. 어서 오세요. 강민혁이 직접 문을 열었다. 캐주얼한 니트의 청바지.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다. 부인은 안 계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리에 계십니다. 다음 달에 들어오신다고 하더군요. 강민혁이 담담하게 답했다. 지우도 오늘 오케스트라 해외 투어 출국했어요. 2주간. 둘뿐. 이 거대한 저택에. 지하 연습실은 수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2대, 방음 시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음반들. 이곳은 강민혁의 은밀한 성역이었다. 앉으세요. 그가 피아노 앞을 가리켰다. 오늘은 리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콩쿠르 자유곡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수진이 연주를 시작했다. 리스트 사랑의 꿈.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강민혁이 손을 들어 멈췄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가 그녀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 리스트는 기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곡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꿈이에요. 당신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음악과 무슨 상관이,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으로만 치면 기계예요. 여기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수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것만큼이나 느껴집니까? 이게 리듬입니다. 악보에 없는 리듬.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다시 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수지는 다시 연주했다. 하지만 이번엔 건반 대신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좋아요.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렵군요.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가두고 있습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실패가 두려워요. 만약 이번 콩쿠르에서 떨어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즐겁지 않은 겁니까? 음악이 즐거울 여유가 없어요. 수진이 폭발했다.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삶을. 매일 빚에 쪼들리고 학원비도 못 내서 쫓겨나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을요.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합니다.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돕고 싶습니다. 수지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가. 예선 통과. 레슨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었다. 그리고 매번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흐려졌다. 강민혁은 수진에게 비싼 악보를 선물했고 콩쿠르 의상을 사주겠다고 했다. 수진은 거절했지만 그의 관심 자체가 그녀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이었다. 당신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당신을 보면. 강민혁이 말을 멈췄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보여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 제 아내도 딸도 제 주변의 음악가들도 모두 음악을 비즈니스로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에게 음악은 생존이자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순수함을. 그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제가 이상한가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했다. 콩쿠르 예선날. 수지는 무대에 올랐다. 객석 한가운데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심사위원이 아닌 그냥 관객으로. 그녀는 리스트를 연주했다.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 대신 열정이, 기교 대신 감정이 넘쳤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본선 진출자 발표. 수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해냈어요. 지우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투어에서 막 돌아온 지우는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멀리 서 있는 강민혁을 찾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지된 선. 예선 통과 축하 겸 강민혁은 수진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특별한 와인이 있어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갔다. 밤 10시 지하 연습실. 강민혁은 1982년산 로만의 콩티를 따랐다. 이 와인은 제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처음 지휘한 날 사둔 겁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죠. 그가 잔을 건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예선을 통과한 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니요. 강민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만난 것이 특별합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진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수진 씨. 강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 돼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다. 지우는 제 친구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강민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당신의 심장 박동.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저는 선생님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당신을. 강민혁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당신을 봤을 때부터. 하지만. 쉿. 그가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오늘 밤만큼은 잊어요. 지우도 내 아내도 콩쿠르도. 그냥 우리 둘만 있어요. 수지는 거부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혁이 그녀의 뺨을 감싸며 키스했다. 부드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항복했다.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욕망에, 그녀가 평생 갈망해온 따뜻함에. 피아노 위로 악보가 흩어졌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그 제목처럼 이것은 꿈이었다. 깨어나면 후회할 파멸적인 꿈.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수지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폭로와 반전. 비밀의 대가.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지는 매일 밤 강민혁의 저택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본선 준비를 위한 레슨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당신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강민혁이 수진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그녀는 가난도 불안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품은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요새 같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날로 커졌다. 특히 지우를 만날 때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혹시 남자 생겼어?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야. 그냥 본선 준비 잘 되고 있어서. 수지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우리 아빠가 내 레슨 봐주신다며?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빠가 원래 개인 레슨 안 해주시는데. 지우는 순수하게 기뻐했다. 아빠도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 너 덕분인가 봐.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도려냈다. 한소라의 귀국. 10월 중순 갑작스럽게 한소라가 귀국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랐다. 여보,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강민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내 집에 오는데 미리 알려야 하나요? 한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눈빛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파리에서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소라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당신이 젊은 여자 피아니스트한테 개인 레슨을 해준다는. 그것도 우리 딸 친구라면서요. 수진 씨 말이요. 강민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한소라가 날카롭게 웃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선사업가였나요? 10년 전. 내가 성대 결절로 고생할 때는 병원 한 번 안 따라왔으면서. 당신은 내 도움을 거부했잖소. 거부한 게 아니라 당신이 관심이 없었죠. 한소라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어쨌든 좋아요. 나도 이제 당신 인생에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 딸한테 상처 주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것만은 용서 못해요. 그날 밤 강민혁은 수진에게 급하게 전화했다. 당분간 레슨을 쉬어야겠어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알았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수진 씨.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목격.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본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수지는 극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켰다. 무대 공포증이 재발한 것이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전화했고 그는 한소라 몰래 밤늦게 수진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괜찮아요, 괜찮아. 강민혁이 떨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무서워요. 만약 본선에서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인데. 수진이 울먹였다. 망치지 않아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바로 그때 원룸 창문 아래에 한 대의 차가 서 있었다. 지우였다. 그녀는 친구를 격려하러 깜짝 방문했다가 아버지의 차를 발견했다. 아빠 차가 왜 여기에? 그녀는 건물 입구에 숨어 기다렸다. 새벽 2시 강민혁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확인하기로 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어젯밤에 우리 아빠 레슨 받았어. 응.
갑자기 불안해서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수진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다. 우리 집에서? 아니, 내가. 선생님 댁에 갔었어.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확신했다. 아버지는 분명 수진의 집에서 나왔다. 한소라의 계획. 한소라는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한 상태였다. 탐정이 제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강민혁과 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들. 저택 지하 연습실에서, 그의 차 안에서, 그리고 수진의 원룸 앞에서. 역시 그랬군요. 한소라가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폭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당신이 나를 10년 동안 방치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완벽하게. 그녀는 강민혁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이사회 멤버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곧 지휘봉을 내려놓을 수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파멸의 씨앗을. 본선 전날. 본선 전날 밤 수진은 강민혁을 만났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수진이 말했다. 콩쿠르도 우리도.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강민혁이 당황했다. 우리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 그냥 가난한 피아니스트고 선생님은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게다가 지우의 아버지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 씨. 강민혁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일 당신이 우승하면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지우는 어떡하고요? 제가 친구의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끝내자고요. 강민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임을 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가 수진이랑 뭔가 이상해. 한소라는 딸을 안아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지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폭풍 전야였다. 파국 그 이후. 본선의 날. 콘서트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무대 뒤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다. 오늘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다. 수진 씨, 5분 후 입장입니다. 스태프가 알렸다. 그녀는 무대 커튼 틈으로 객석을 훔쳐봤다. 강민혁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한소라 그리고 지우. 완벽한 가족의 모습. 수진의 가슴이 조였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수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가르쳐준 대로 기교가 아닌 감정으로. 그녀의 연주에는 사랑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다. 완벽한 연주였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을 때 콘서트홀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지우가 달려왔다. 수진아, 너 진짜 대박이었어.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포옹하면서 그녀가 수진의 귀에 속삭였다. 근데 말이야, 우리 아빠랑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폭로. 심사 결과 발표 직전 한소라가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입에서 폭탄 선언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한소라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저는 강민혁 지휘자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콘서트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벌떡 일어섰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한소라가 차갑게 말했다. 참가자 수진 씨와 제 남편은 지난 2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다. 강민혁과 수진이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수진의 원룸에서 나오는 강민혁의 모습. 객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심사위원도 아닌 제 남편이 참가자에게 특별 레슨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이것이 공정한 콩쿠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소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승리감이 묻어났다. 수진은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가 수진에게 달려왔다. 이게 사실이야. 너 정말 우리 아빠랑. 지우야, 미안해. 나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을, 우리 아빠를. 지우야, 들어봐.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레슨이었는데 점점 뭐? 사랑에 빠졌다고? 지우가 비웃었다. 아니면 우리 아빠의 권력이 좋았던 거지. 내가 받은 그 박수, 그 찬사, 다 더러운 거래로 얻은 거잖아. 수지는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반전의 진실. 강민혁이 무대로 올라가 한소라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한소라가 계속 말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처음부터였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다.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남편이 수진 씨에게 개인 레슨을 시작한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했으니까요. 한소라가 강민혁을 바라봤다. 당신이 외도하기를, 스스로 파멸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뭐라고? 강민혁이 경악했다. 10년이에요, 여보. 당신이 제 성대 결절을 무시하고 커리어만 쫓아간 10년. 전 당신 옆에서 죽어갔는데 당신은 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한소라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렀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도구였어요. 제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한. 수진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다. 복수국의 조리였을 뿐.
지우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도 똑같잖아. 엄마도 수진이를 이용한 거잖아. 그래. 한소라가 담담히 인정했다. 우리 모두 더러워. 나도, 내 아버지도, 수진 씨도. 누구도 깨끗하지 않아. 파멸. 콩쿠르는 중단되었다. 수진의 수상은 자동으로 박탈되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스캔들을 보도했다. 저명 지휘자 제자와 불륜. 콩쿠르 공정성 논란, 권력형 성추행 의혹. 강민혁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한소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의 70%와 주요 부동산을 요구했다. 그녀는 승소할 것이 확실했다. 수지는 음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기회주의자, 몸으로 성공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어떤 학원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지우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수진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수진아,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이해는 해. 넌 외로웠고 아빠도 외로웠어. 엄마도. 우리 모두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어. 안녕. 3년 후. 수지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폐교 직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월급은 120만 원. 서울에서의 화려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 저 나중에 크면 피아니스트 될 거예요. 한 아이가 순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꼭 되렴. 하지만 기억해. 음악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한 패키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강민혁.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 씨,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했고 제 외로움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그만 지방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일합니다. 지휘봉은 영영 내려놓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음악을 다시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당신도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수지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떤 협주곡보다 아름다웠다. 에필로그. 5년 후 수진의 제자 중 한 명이 전국 학생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진은 객석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기자가 물었다. 제자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나요? 수진이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전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수지는 가장 어두운 나락을 경험한 후에야 진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였다.